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직 행동부터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보면은 조직 행동의 개념을 알게 돼야죠. 이제 조직 행동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또 배워보고, 그리고 어떻게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겠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이 동기부여 되는지를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적인 이론도 있고 어떤 과정적 이론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우리가 분리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은 항상 리더가 존재하죠. 근데 조직을 이끌고 기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리더가 항상 필요한데, 리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좀 배워보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올려서 성과를 낼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직 행동의 개념과 동기부여 이론, 조직 행동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메이오의 호손 실험 이후로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의 특성과 행동을 고려하는 것, 그것과 조직의 성과에 연관됐다는 것이 밝혀졌죠. 우리가 이 실험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공식적인 조직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런 조직 내에서 어떤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상호작용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실험을 보고, 그럼 이 조직 내에서도 그러한 인간관계나 어떤 조직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어떤 상호관계가 중요하겠구나 해서 발전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행동과 태도, 이러한 행동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올릴 것인지 이런 걸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조직 안에서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런 조직 행동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몰입부터 한번 봐볼게요. 조직의 몰입. 우리는 몰입을 할 때 세 가지 유형의 몰입이 있습니다. 조직을 아니면 회사를 어떤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세 가지 유형의 어떤 몰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볼게요. 이제 조직이나 조직 목표를 이해하고 조직의 일원으로 남아 있고자 할 때 우리는 심리적인 애착을 또 갖고 조직에 그걸 조직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몰입 수준이 높으면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조직 몰입입니다. 마이어와 알렌이라는 교수 둘이 만들었고, 조직 몰입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면은 전 정지규라고 외웠는데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지규가 사람 이름처럼 저는 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정지규를 일단은 앞글자 따서 이렇게 세 개 있다는 거 외웠고, 그리고 내용은 쉬워요. 정말 단어 안에 그냥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 설명할 건 없어요. 한번 보면 조직에 대해 이제 감정적인 밀착도, 내가 다니는 회사 아니면은 조직에 너무 애정이 깊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애착이 깊어서 이 조직을 더 다니고 싶고 계속 지속하고 싶은 욕구,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애착 이런 것도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정서적 몰입이 높으면은 당연히 조직을 좋아하니까 소속감과 충성심이 높고, 그리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어쩌면 애사심 같은 거, 그런 거, 애교심 같은 거, 학교라면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서적 몰입입니다. 그리고 지속적 몰입은 이제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회사가 좋아서면 정서적 몰입이 되겠지만, 그냥 나한테 돈을 주고 생계 때문에 다닌다, 그것 때문에 조직에 몰입하고 조직을 위해 노력한다 하면 그건 지속적 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유지적 몰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제 급여 수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제 급여 수준이 높아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했을 때는 그걸 다시 말해 이제 조직에 어쩔 수 없이 이득을 위해 다녀야 될 때 그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몰입을 지속적 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애교심이나 애사심 이런 걸로 설득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은 임금을 더 많이 줘서, 높은 임금을 줘서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경제적 요인 때문에 조직에 남아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규범적 몰입은 내가 이 조직과 아니면 학교 아니면 직장에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내가 여기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를 보면은 책임감과 의무감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여기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조직에 남아있고 한다는 걸 이제 규범적 몰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애착이랑 또 다른 거예요. 여기 설명이 돼 있지만 애착과는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애착은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애정해서 어떤 팬심 같이 남아있는 것이라면은, 규범적 몰입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 프로젝트 도중에 회사를 나간다면 우리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조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이럴 때 발생하는 몰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는 문제 나오니까 뒤에도 나오고 아마 실전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으니까 정지규 일단은 외워두시고 하나하나 연결해서 예시랑 구분하는 연습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만족, 좀 간단해요. 간단하게 여기 단어에도 있듯이 직무에 만족하는 거죠. 내 일에, 내 업무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무의 여러 요소를 평가해서 그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족을 많이 하면, 당연히 만족을 많이 하면 성과를 많이 내겠죠, 상식적으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는 또 그 정말 주관적인 만족이라는 어떤 설문지로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조직 시민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객 만족도를 얼마나 이끌어냈다던가 결근율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면 이직률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사 만족률 높아요 하지만 이직을 막 다 사람들이 1년 안에 나가고 2년 안에 나가면은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아닐 수 있잖아요, 설문지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당연히 만족하면 성과를 잘 내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 몰입, 조직 몰입도 배워보고 만족도 배워봤습니다.